안녕하세요. 얼니에 대한 논문 리뷰를 진행하게 된 DTR 랩의 석사과정 이수영입니다. 이 얼니 논문, 이 모티베이션에 대한 부분은 수업 시간 발표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니 논문은 바이드에서 만든 얼니 모델 시리즈들 중에서 첫 번째 모델인 Enhanced Language Representation with Informative Entities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19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현재 이 얼니 모델은 올해 7월에 3.0 버전까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기존의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은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널리지 인포메이션과의 병합 방법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랭귀지 모델에 익스터널 널리지 인포메이션을 결합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해당 논문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흐름을 기억하시면 내용을 따라오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합을 통해서 엔티티 타이핑이나 릴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의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실험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결합을 위해서 크게 Structured Knowledge Information Encoding 그리고 Heterogeneous Information Fusion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 K 인코더와 T 인코더가 쌓여서 이루어지는 구조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어떻게 모델이 학습되는지 에 초점을 두어서 논문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논문과 동일하게 인트로덕션부터 컨클루전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연구자는 기존의 프리트레인 랭귀지 리프레젠테이션 방법들은 크게 피처 베이짓, 파인 튜닝 두 가지로 나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처 베이짓 방법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어 모델의 초기 형태들, 즉 글로브나 워드2벡과 관련된 연구들입니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이 피처 베이스드에서 2013년에 발표된 논문은 제안한 연구에서는 워드2벡 중에서도 스킵그램의 벡터 리프레젠테이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론이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워드 기반이 아닌 프레이즈 기반의 학습, 빈도가 높은 단어에 대한 서브 샘플링, 그리고 트레이닝의 네거티브 샘플링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그가 제안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파인 튜닝의 경우 GPT나 버트 같은 모델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연구들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버트의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만을 활용해서 이 MLM을 활용한 빈칸 맞추기 혹은 다음 문장 예측하기 등의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정확성을 올린 연구였습니다. 이러한 프리트레인 랭귀지 리프레젠테이션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 NLP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델들은 랭귀지 언더스탠딩을 위해서 이 널리지 인포메이션을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얼니 모델은 프리트레이닝에서부터 널리지 인포메이션을 잘 고려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화된 널리지를 문맥적, 어휘적, 그리고 구문적으로 함께 학습한 언어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널리지 인포메이션이란 앞에 피겨 1.1에 나와 있는 밥 딜런에 대한 예시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랭귀지 모델이 밥 딜런이라는 문장을 넣을 경우에 이 엔티티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서 그냥 단순히 밥 딜런을 사람으로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밥 딜런이 라이터인지 혹은 송라이터인지에 대한 보다 디테일한 엔티티 정보가 반영이 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디테일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컴포저 혹은 오서라는 이런 밥 딜런과 엔티티 사이의 릴레이션 정보가 반영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랭귀지 모델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러한 익스터널 인포메이션을 고려하지 못하고 널리지를 구조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언어 모델이 가졌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널리지 드리븐 어플리케이션에 큰 이점을 보이는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니 모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조화된 이 널리지 인코딩, 두 번째로는 Heterogeneous Information Fusion입니다. 이 첫 번째 인코딩에 대한 것은 어떠한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관련 인포메이션 팩트들을 결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문장에 나오는 엔티티 멘션과 널리지 그래프에 있는 엔티티들을 일치시켜서 이 접근법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널리지 그래프의 엔티티들을 트랜스-E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엔티티 임베딩을 진행을 해서 인코더를 만들고, 문장의 리프레젠테이션과 엔티티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는 버트 모델을 통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Heterogeneous Information Fusion은 이 모델의 이 랭귀지 인포메이션과 널리지 인포메이션, 즉 텍스트와 엔티티라는 독립적인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학습을 어떻게 퓨즈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버트처럼 MLM을 적용을 해서 입력 문장에서 네임드 엔티티 얼라인먼트를 굉장히 랜덤하게 마스킹하고 모델이 널리지 그래프에서 적당한 엔티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MLM 모델과는 다르게 컨텍스트와 널리지 팩트를 어그리게이트 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접근 방법의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작성해둔 아래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보자면 이 엔티티들을 식별해서 트랜스 이 알고리즘을 통해 인베딩해서 얼니 모델의 인풋으로 넣고 생성된 엔티티 리프레젠테이션을 기존 버트 모델에 통합시키는 것, 그리고 버트 트레이닝과 엔티티 트레이닝을 위한 새로운 오브젝티브를 추가해서 새로운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설계를 하고 결국 엔티티 리프레젠테이션과 토큰 리프레젠테이션을 퓨전하여 널리지 랭귀지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이 이 해당 얼니 모델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럭처 널리지 인코딩을 위해서 이 엔티티 인베딩에 사용되는 트랜스 E는 노드인 엔티티와 그 이들 간의 관계인 엣지를 어떻게 벡터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가장 먼저 등장한 방법입니다. 이 트랜스 이후에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등장을 했지만 일단 본 연구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트랜스 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는 헤드와 릴레이션 벡터의 합은 결국 이 테일과 최대한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이 아이디어이고 헤드, 테일, 릴레이션을 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한다면 결국 노드와 릴레이션에 대한 인베딩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챕터 2 릴레이티드 워크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인트로덕션에서 충분히 언급이 된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초기에는 프리트레이닝 모델들은 크게 피처 베이짓 그리고 파인 튜닝 방법론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었고 초기 단어를 분산 표현으로 변환하는 방법들이 제한이 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벡터 값만을 가지기 때문에 다이어를 반영할 수 없어서 이런 시퀀스 수준의 엘모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문맥적인 의미를 고려한 인베딩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고 파인 튜닝 방법론들은 버트나 GPT처럼 기존에 학습된 모델들을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새롭게 변형을 하고 이미 학습된 웨이트들로부터 학습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언어 정보를 잘 포착하지 못했고 선행 연구들에서는 추가적인 널리지 인포메이션이 반영된다면 기계 번역이나 자연어 추론, 대화 시스템 이런 그 태스크들에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xternal Knowledge Information이 기존의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효과적으로 잘 통합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버트 모델을 기반으로 보다 향상된 랭귀지 리프레젠테이션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 코퍼스 정보들과 널리지 그래프라 불리는 엔티티 정보를 모두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모델 설명에 앞서서 노테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n 길이의 그 토큰 시퀀스에 대해서 각각 w1부터 wn까지 표현이 됩니다. 또한 m 길이의 엔티티 시퀀스에 대해서 각각 e1부터 em까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n과 m의 길이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길이가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엔티티가 없는 토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 보캐브러리는 모든 토큰의 시퀀스에 대해서 V로 표기가 되고 엔티티는 널리지 그래프에 등장하는 엔티티에 대해서 입실론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또한 보캐브와 엔티티 정보를 얼라인먼트하는 함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아키텍처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밥 딜런에 대한 그 문장을 인풋으로 넣고 있는데 밥 딜런과 밥 딜런이 쓴 노래 제목을 엔티티로 잡아서 이 토큰과 엔티티를 얼라인먼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모델에 대한 아키텍처를 보시면 크게 T 인코더와 K 인코더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주된 특징입니다. 각각은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과제로 삼은 히트로지니어스 인포메이션을 잘 퓨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델에는 토큰과 엔티티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토큰과 엔티티를 합쳐서 넣었다가 다시 분리해서 동일한 레이어 구조를 원하는 개수만큼 반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T 인코더는 버트에서 보던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에 대한 그 인코더 구조이고 K 인코더는 이를 조금만 변형을 해서 이 엔티티 인베딩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구조를 바꾼 모델입니다. 처리 순서는 T 인코더가 먼저 토큰 인베딩을 만들고 K 인코더에서 T 인코더와 엔티티의 그 인베딩을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T 인코더와 K 인코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T 인코더는 텍스처 인코더의 줄임말로 토큰 정보만을 인풋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의 T 인코더는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와 이어지는 피드 포워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텍스트 인코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토큰, 세그먼트, 포지셔널 인베딩을 합쳐서 인풋 인베딩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렉시컬 앤 신테틱 피처인 W1부터 WN까지의 그 단어들을 만들고 여기서 이 렉시컬하다 혹은 신테틱하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연구자는 K 인코더의 피처와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렉시컬하고 신테틱한 정보가 반영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인베딩 단에서 포지셔널 인베딩, 그리고 워드 인베딩, 그리고 세그먼트 인베딩이 합쳐진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신테틱하고 렉시컬한 그런 정보들이 잘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한 피처 벡터를 트랜스2로 프리트레이닝한 모델로 만든 이 엔티티 인베딩과 같이 K 인코더의 인풋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이 K 인코더는 텍스트로부터 얻은 피처 벡터와 그 널리지 그래프의 엔티티 벡터를 합쳐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K 인코더가 어떻게 텍스트의 벡터와 엔티티의 벡터를 합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K 인코더는 스택트 오브 어그리게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그리게이터는 토큰과 엔티티를 같은 피처로 퓨전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 i번째 어그리게이터에서는 이 직전 i-1 어그리게이터에서 전달받은 토큰 인베딩과 엔티티 인베딩을 두 개의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으로 피드해줍니다. 그리고 i번째 어그리게이터는 인포메이션 퓨전을 통해서 토큰 인베딩과 엔티티 인베딩을 통합합니다. 여기서 이 HJ는 토큰과 엔티티의 정보를 합치는 이너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 기호는 non-linear 펑션으로 본 논문에서는 GLU를 사용을 했고 위에 있는 수식은 토큰과 엔티티가 일치하는 것이 있을 때 사용하는 식이고 만약에 일치하는 토큰이 없다면 아래의 식과 같이 아웃풋 인베딩을 계산을 합니다. 다시 이 i번째 어그리게이터의 역할을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톱 어그리게이터의 아웃풋 인베딩은 K 인코더의 파이널 아웃풋 인베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을 프리트레이닝하는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선 기존 버트의 프리트레이닝 방법이었던 MLM, NSP에 추가적으로 DEA라는 프리트레이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MLM과 NSP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새롭게 제안한 DEA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랭귀지 모델에서 인포머티브 엔티티를 인젝션하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수행하는 DEA를 제안을 합니다. 토큰과 엔티티 얼라인먼트를 마스킹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은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와 비슷한 방법으로 학습을 시켜서 디노이징 엔티티 오토 인코더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엔티티 셋의 크기는 소프트맥스 레이어에서 처리하기엔 다소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엔티티 셋을 후보로 프레딕트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엔티티 시퀀스에서의 확률만을 계산을 합니다. 토큰 시퀀스 W1부터 WN까지의 토큰 시퀀스와 코리스펀딩하는 엔티티 시퀀스 E1부터 EM까지가 주어진다면 그 WI에서의 엔티티 디스트리뷰션을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DEA라는 프리트레이닝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을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델의 마스킹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큰 엔티티 얼라인먼트가 있을 때 이 랜덤리하게 마스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까지는 기존의 엔티티를 다른 랜덤 엔티티로 대체합니다. 아마도 모델이 토큰이 잘못된 엔티티와 매칭이 되었을 때 보다 바로잡는 능력을 학습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까지는 토큰 엔티티 얼라인먼트를 마스킹합니다. 모든 모델이 얼라인먼트를 추출하지 못하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나머지는 경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모델의 아키텍처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특정 태스크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파인 튜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릴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과 엔티티 타이핑이라는 두 가지 태스크를 수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 릴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은 두 개의 엔티티가 주어지면 이 둘 사이의 릴레이션이 무엇인지 예측을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예시에서는 마크 타이완이 헤드 엔티티 그리고 더 밀리언 파운드 뱅크 노트가 테일 엔티티입니다. 여기서 헤드 엔티티는 주변을 HD 토큰으로 둘러싸고 있고 테일 엔티티는 TL 토큰으로 둘러싸서 트랜스포머가 타겟 엔티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엔티티 타이핑은 결국 하나의 엔티티가 주어지면 이 엔티티의 타입을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타겟 엔티티는 앞의 태스크와 유사하게 ENT 토큰으로 둘러싸여서 표시가 됩니다. 앞의 예시에서는 이 마크 타이완이 타겟 엔티티인 경우이고 만일 더 밀리언 파운드 뱅크 노트가 타겟 엔티티였다면 현재 이 ENT인 부분이 빈칸 그리고 현재 빈칸인 부분이 ENT 토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모델을 실험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각 토큰들을 인코딩할 땐 버트의 트랜스포머 블럭을 파라미터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영어 위키피디아를 프리트레이닝 코퍼스로 사용을 하고 위키데이터를 이와 대응하는 널리지 그래프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얼니는 어노티드된 코퍼스로 단 한 번의 에포크에서밖에 학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맥스 시퀀스 랭스를 512에서 256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그 대신 배치의 토큰 수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배치 사이즈를 2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에서는 배치 사이즈, 러닝 레이트, 트레이닝 에포크를 제외하고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의 파라미터와 동일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러한 얼니 디스턴틀리 슈퍼바이즈 데이터 세트인 피겨라는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했는데 모델이 작은 배치 사이즈에서 오버피팅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훨씬 큰 배치 사이즈와 레스한 트레이닝 에포크로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엔티티 타이핑 성능 측정에는 이 피겨와 오픈 엔티티를 사용을 했는데 두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 얼니에 대한 성능이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릴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성능 측정에는 퓨렐이라는 데이터셋과 TACRED, 테크리드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퓨렐은 학습 데이터가 적고 릴레이션 종류가 많은 데에 비해서 테크레드는 학습 데이터가 많고 릴레이션 종류가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으로는 버트 외에도 CNN, LSTM, GCN 구조를 바탕으로 한 모델들이 베이스라인으로 제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경우에서 얼니가 더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특히 학습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도 잘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LEU 벤치마크 8가지 태스크를 실험한 결과 이고 비교는 버트랑만 수행을 했습니다. 대체로 버트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GLU가 어떤 익스터널 널리지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GLU는 순수한 텍스처얼 인포메이션의 활용 능력만을 가지고 결과를 보여주는 태스크인데 얼니가 버트와 비슷한 성능이라는 건 결국 엔티티 인포메이션을 인젝션한 후에도 모델이 텍스처얼 인포메이션을 잃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결과가 자신들의 컨트리뷰션인 널리저블 어그리게이터, 즉 T-인코더와 K-인코더의 구조를 더한 것과 DEA라는 프리트레이닝 태스크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퓨렐 데이터에도 릴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엔티티 정보를 아예 안 주거나 혹은 DEA 태스크를 제외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컨트리뷰션 다시 말해서 날리지 인코더 어그리게이터가 모델의 성능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빼더라도 버트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얼니 모델은 매우 잘 훈련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결론은 엘모 등의 지식정보 특성에 기반한 그런 사전학습 모델을 주입을 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결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버트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엔티티에 대한 정보가 없이도 버트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그 방향성은 엘모 등 어떤 좀 더 널리지에 대한 그 특성을 바탕으로 한 학습 모델을 조금 더 합쳐볼 필요가 있겠고, 이 위키데이터와는 다른 컨셉넷 이런 언어 표현에 대한 그런 구조화된 지식을 보다 도입을 시켜서 모델을 훈련시키면 더욱 좋은 그 아웃풋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펜딕스 부분에는 이전에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첨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될 것 같아서 토론방 게시판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그 앤서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